대항해시대, 유럽 팽창하다, 에스파냐의 이야기.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그 과정 속에서 에스파냐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다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리서와 토스카넬리와 교류를 하면서 지구 구형설을 믿게 됩니다. 지구는 둥근히 동쪽으로도 아시아 지역을 갈 수 있지만 서쪽으로 가도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에 서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포르투갈에 가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이미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발견한 희망봉을 통한 동쪽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그 주장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의 라이벌 국가인 에스파냐로 갑니다. 당시 에스파냐의 왕이었던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를 후원하여 서쪽 항로가 개척이 되면 그 서쪽 항로를 통해서 에스파냐가 무역의 이익을 크게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콜럼버스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1492년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에 도착을 합니다. 이로써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콜럼버스는 이 땅이 인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역에서 발견된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이 대륙이 인도였기 때문에 신대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콜럼버스는 이 땅들이 인도라고 생각해서 인도라면 향신료와 황금이 있을 것이다. 탐사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인도가 아니었던 이 땅은 향신료와 황금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콜럼버스의 탐사는 실패로 끝납니다.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의 개척 정신과 탐험 정신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고 유럽 세계를 세계로 확대시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이후 여러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해왔고 식민지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1억 명이었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가 150년 만에 약 300만 명으로 줄었다라는 사실, 또한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 지배하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자유를 잃고 큰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콜럼버스의 새로운 대륙 발견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학살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콜럼버스에 대한 평가를 양측 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는 우철뒤철인가요? 다시 돌아와서 콜럼버스의 1차 항해 성공 소식이 유럽에 전해집니다. 그러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이 새로운 항로 개척과 이 새로운 땅에 대한 경쟁이 일어날 상황이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의 목적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대립을 약화시키는 것이었고 그 칙령의 내용은 카보베르데 제도의 서쪽 약 500km 지점에 가상의 세로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육지는 에스파냐가 소유하고 동쪽에서 발견된 새로운 육지는 포르투갈이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였죠. 그러자 1494년 포르투갈이 에스파냐의 경계선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칙령에 의해서 그어진 가상의 선에 의하면 포르투갈은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파냐에게 500km 선이 아닌 서쪽으로 1780km의 지점에 가상의 선을 긋자고 요구합니다. 에스파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하죠. 이에 따라 경계선이 수정되었고 1500년에 포르투갈의 페드루 알바레스 카브랄이 남쪽 신대륙에 있는 브라질 지역을 발견하면서 이 지역을 포르투갈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1496년 영국의 존 캐벗이
영국 헨리 7세의 후원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캐나다 동해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1493년에 교황의 칙령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국이 이 캐나다 지역을 점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 동해안 지역이 유럽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 또한 탐험의 대상이 되었죠. 이후 1503년 이탈리아의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탐험기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이 탐험기에 의하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대륙은 인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땅이다, 새로운 대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이다, 인도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 번의 항해 끝에 사람들은 이 새로운 대륙, 신대륙이 인도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써 새로운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확인하고 승인하였고, 이로써 아메리카 대륙의 소유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브라질 외의 다른 지역은 에스파냐가 가지게 됩니다. 이후 에스파냐의 발보하는 파나마 해협, 오른쪽 선생님이 표시해놨습니다. 그 해협에 도착하고 서쪽으로 이동했더니 새로운 바다가 등장했다. 바로 서양 역사상 태평양에 최초로 도착하게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역사 우철티철이란 말인가? 이후 에스파냐의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에스파냐의 탐험 후원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냈고, 남아메리카 최남쪽까지 탐사한 다음 마젤란 해협을 거쳐 새로운 바다인 태평양으로 나아갑니다. 당시 마젤란은 자신이 발견한 마젤란 해협을 건널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물살도 빨랐고 날씨도 안 좋았던 탓에 엄청 고생한 끝에 태평양으로 진입하죠. 그런데 태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지고 하늘이 높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마젤란은 이 바다는 정말 평화롭고 평온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다의 이름을 퍼시픽 오션, 평온한 바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이 동양 한자권으로 넘어오면서 태평양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마젤란은 태평양을 항해한 끝에 필리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이 원주민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원주민의 무기를 맞은 마젤란은 사망하게 됩니다. 마젤란이 사망하자 대신 선원들을 델카노라는 사람이 지휘하였고, 델카노는 필리핀에서 말루크 제도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재정비를 한 델카노는 희망봉을 통해 에스파냐로 복귀하게 되었고, 이로써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으로 등극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젤란이 가장 먼저 세계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젤란은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가기 전에 이미 포르투갈이 발견한 동쪽 항로를 통해서 인도에 먼저 도착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서쪽으로 나아가 태평양을 통해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젤란은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2번에 걸쳐서요. 그러면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번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델카노와 그 선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하였다. 이 말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구 크기를 재연구하거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 못할 곳은 없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세계 일주를 성공한 이후, 지구 구체설이 입증된 이후 토르데시아스 조약만으로는 영역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으로 설정한 경계선의 서쪽이 경계선의 동쪽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국가는 새로운 경계선이 필요해졌습니다. 경계선 2개는 있어야 두 국가의 영역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계선의 필요성에 따라 1529년에 사라고사 조약이 체결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말루크 제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추가로 설정하죠.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말루크 제도의 지배권을 에스파냐가 포르투갈에게 판매를 합니다. 판매 조건은 매년 에스파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죠. 이 조약으로 인해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아시아, 브라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에스파냐는 아메리카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